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산 요소를 자본 하나에만 지금 국한하고 있기 때문에 1인당 자본 스탁 혹은 그냥 자본 뭐 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생산 요소에만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성을 정의하기가 훨씬 더 용이한데요. 자본 한 단위를 투입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산출량을 얻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더 많은 산출량을 얻을 수 있다면 생산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고요. 상대적으로 적은 산출량을 얻을 수 있다면 생산성이 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본 단위당 얼마만큼의 산출량을 생산해낼 수 있는가가 바로 생산성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렸지만 산출량을 Y라고 쓰고 투입된 자본 스탁을 K라고 쓴다면 자본 단위당 산출량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Y 나누기 K입니다. 자본을 100개 투입했고요. 그 다음에 Y를 1000개 만들었다면 Y 나누기 K는 10이 되는데 이 10의 의미가 바로 자본 한 단위를 투입했을 때 산출량 10개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00개 투입해서 1000개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한 개 투입해서 K 한 개 투입해서 10개 만들었다는 얘기랑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뭐 약간은 다른 개념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같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 한 단위 투입해서 산출량을 평균적으로 10단위 생산했다. 생산성이 더 높다면 이게 많이 될 수도 있겠죠. 100개 투입해서 10,000개 생산했으면 여기가 더 생산성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투입 요소의 양이 같은데 더 많이 생산했다면 당연히 생산성이 높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생산성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다 봤었죠. 테크놀로지와 효율성입니다. 테크놀로지는 뭐 투입 요소들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에 대한 뭐 그런 새로운 기술들, 아이디어들, 뭐 지식들 이런 것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우리가 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새로운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백신 개발은 전혀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물질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해서 백신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어떤 요소들을 새롭게 결합할 수 있다면 그럼 또 전혀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낼 수 있겠죠. 이렇게 결합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 이런 것들을 테크놀로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발전이 빠른 나라, 기술 발전이 빠른 기업 뭐 이런 곳에서 훨씬 더 많은 산출량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혹은 뭐 생산의 개수가 아니라 우리가 퀄리티 측면에서 본다고 해도 굉장히 이제 품질이 좋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아까 뭐 백신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더 많은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그래서 more 아웃풋이라는 얘기는 사실 뭐 better quality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고 정말 new product라고 하는 의미도 들어가 있고 좀 더 다양한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efficiency라고 하는 것은 fundamental 물론 있지만 efficiency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기술 수준과 주어진 인풋을 가지고 자 어떻게 얼마나 많이 생산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efficiency에 대한 말씀도 뭐 여러 차례 앞에서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제가 예를 여기 소개를 했는데요. efficiency에 대한 개념이 좀 잘 와닿지 않는다면 이제 두 개의 국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의 두 개의 국가에서 1인당 자본 스탁의 양도 동일하고 그 다음에 기술 수준도 동일해요. 그런데 한 국가, 컨트리 A에서 1인당 GDP가 더 높다면 혹은 산출량이 더 많다면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우리는 그 차이가 efficiency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 차이 가운데 설명되지 않는 것이 바로 효율성의 차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펀더멘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 국가가 더 높은 소득 수준을 얻도록 해주는 보다 더 근본적인 요인
자본 축적과 생산성을 구성하는 테크놀로지와 이피션시에 영향을 미치는, 물론 이제 펀더멘털 자체가 소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 생산 요소, 자본 축적,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이피션시에 영향을 미쳐서 소득 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그러한 펀더멘털들. 자, 펀더멘털들은 뭐냐면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입니다. 자본 축적, 기술 발전, 효율성에 영향을 미쳐서 국가의 소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펀더멘털이라고 하고요. 펀더멘털의 이그젬플은 어떤 정치 시스템 혹은 정부의 형태, 정부가 어떤 형태를 취하는가, 어토리테리언 같은 형태인가, 독재인가, 아니면 뭐 자유민주주의 형태인가, 그 다음에 소득 불평등, 인컴 이니퀄리티가 얼마나 심한가, 아니면 소득 불평등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는가가 또 자본 축적이라든가 기술 발전이라든가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 국가의 문화, 그다음에 법의 지배, 이건 우리가 나중에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법의 지배라고 우리가 보통 번역을 하고요.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geography, 그러니까 그 국가의 어떤 지리적인 환경, 예를 들면 적도 가까이에 위치해 있느냐, 아니면 뭐 북극이나 남극 가까이에 위치해 있는가, 그래서 뭐 기후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 바다와 인접해 있는가, 혹은 내륙, 그러니까 바다와 인접하지 않은 내륙에 위치한 그런 국가인가. 그다음에 뭐 기후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natural resources, 산유국인가, 아니면 자원들이 굉장히 풍부한가, 아니면 자원이 빈약한가. 다시 법의 지배로 돌아가서요. 여러분, 법의 지배는 rule by law하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rule by law는 법치라고 우리가 보통 번역을 하고요. 법치가 반드시 좋은 형태의 정치 시스템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법의 지배와 rule of law와 rule by law는 이제 구분을 하는데요. rule by law가 제대로 작동한다고 하더라도 법의 지배가 좋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마너키, 실바니아 같은 경우에 이제 왕이 다스리는 국가인데 왕의 말이 곧 법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왕이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면 그게 바로 법치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말이 법이기 때문에. 그런 국가는 법의 지배가 형편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우리가 나중에 제가 이런 지표들을 보여드릴 텐데 전 세계 국가에 이 법의 지배라고 하는 지수를 만들어서요. 지수를 법의 지배가 효과적인 국가와 법의 지배가 비교적 안 좋은 그런 국가들에게 이제 점수를 다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의 지배가 좋은 나라 또 나쁜 나라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법치가 잘 된다고 해서 반드시 법의 지배가 좋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면 왕의 말이 법이고요. 혹은 뭐 우리 북한의 예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백두혈통을 가진 사람이 통치를 해야 되고요. 그 통치자의 말이 만약에 법이라면 통치자의 생각과 통치자가 뭐 이야기하는 것과 설정하는 것과 원하는 것이 만약에 법으로 입법화가 되고 그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는 법치 국가죠, 그렇죠? 법치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법의 지배가 효율적이라고, 효과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법치가 반드시 좋은 펀더멘털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산함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실바니아와 프리도니아의 이제 이야기에서 두 가지 요인에 의해 소득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봤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가 1인당 자본 스탁, 또 하나가 바로 생산성입니다.